자, 이번에는 우리가 t-테스트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의에서 좀 다뤘지만은 그냥 강의 빠진 분들도 계시고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진행하느라고 설명을 좀 자세히 못한 것 같아서 이것도 잠깐 같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t-테스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t-테스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개의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제 그 평균의 차이가 이렇게 서브젝트가 있으면 피실험자라든지 그것이 있으면은 쭉 이렇게 사람이 이제 아마 30명이 된다면은 이거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여기 15 해가지고선 A 그룹, B 그룹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험 성적이 나오겠죠. 무슨 성적이라든지 뭔가 숫자 변수. 그래서 요 A 그룹과 B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스튜던트 t-테스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인디펜던트란 말을 붙입니다. 인디펜던트. 왜냐하면 이게 이 케이스들이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인디펜던트만 붙이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의 그룹에 대해서 또 하나의, 다시 말하면 그 동일 그룹에 대해서 테스트를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T1, T2 이렇게 될 경우 뭐 학기 초나 그 다음에 학기 말 시험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경우에는 동일인에 대해서 두 번 테스트한 요 결과의 평균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paired t-테스트라고 합니다. 쌍별 t-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요. 따라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 인디펜던트 t-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짜여져야 되고 페어 t-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짜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기본적인 차이점을 알고 우리가 들어가는데, 다만 t-테스트에서는 이 그룹 내에 이 측정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한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t-테스트를 우리가 실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equal variance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이 그룹 내에서 평균치와 차이 나는 그 베리언스들의 합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equal variance라는 그와 같은 조건이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independent samples t-테스트부터 할 텐데, 이것이 이제 그 파라메트릭이죠. 그런데 그 노멀 t-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것이 그 노멀하지 않다 그러면은 non-parametric test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비모수 검정으로 하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사용할 그 데이터는 그 워드스미스를 사용해서 우리 영한 소설 코퍼스와 한국어 대조 소설 코퍼스에서 그 STTR과 평균 문장 단어 수를 구했었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올라올 텐데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EKT, 그러니까 여기 오겠죠? EKT comp CSV. 이거를 불러오면 이렇게 되겠죠? 헤딩이 있으니까 yes하고 이름은 뭐 바꾸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쪽에 번역과 비번역 두 개의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STR 숫자와 그 다음에 평균 문장 비리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STTR에서 두 개의 그룹 간의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전에 우리가 그 노멀티 테스트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를 들어서 노멀티 테스트 이렇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스태티스틱에서 서머리 해가지고 보면 여기 샤페로 윌크스 테스트 오브 노멀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데이터를 바꿔야 되겠죠. 데이터를 여기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죠.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서머리 가지고 이 STTR이나 또는 평균 문장 수에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연가설은 뭐냐면은 우리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차이가 없다. 그래서 0.05 이상이 나오면 연가설이 유지되면서 차이가 없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0.01이 나왔으니까 차이가 있는 게 됩니다. 연가설이 기각되면서.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왜냐하면은 이 그룹별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번역과 비번역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잘라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자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 그 다음에 액티브 데이터셋, 그 다음에 여기 서브셋 액티브 데이터셋 이런 게 있습니다. 액티브 데이터셋을 서브셋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나누고.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EKTTR부터 요 그룹만 떼낸다면은 밑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에 그룹이라는 베리어블명 이 equal 두 개 표시하고 equal 하나 표시는 아래에서는 명령을 실행하는 그러한 이렇게 명령을 실행하는 그러한 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equal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건 다른 거니까 일단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EKTR만 가져오는 거니까 이렇게 다운표하고 EKTR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 만드는 데이터 이렇게 서브세트 나눈 데이터 이름을 EKTR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OK 하면은 바로 EKTR이라는 그 같은 데이터가 또 하나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은 EKTTR만 있죠. 여기서 봐도 되고 또 뭐 여기다 쳐도 되고 상관없는데 EKTR이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스태티스틱 서머리 그 다음에 샤프로빌티 테스트 해가지고선 우리가 STTR을 가져갈 테니까 STTR 이렇게 해가지고 OK 한 다음에 그럼 0.42가 나오니까 P값이 0.05보다 커지면서 차이가 없다라는 연가설이 유지가 되면서 우리 데이터는 노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걸 나눠보세요. 다음에는 요 K1NB 요 밑에 것만 다시 떼내가지고 서브셋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샤프로빌티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노멀한지 아닌지 나오겠죠. 일단 여기서는 두 개 다 노멀하다는 가정하에 계속 통계 검증을 실행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박스 플랫을 그려보면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그룹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데이터에서는 박스 플랫을 그리면서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은요, 그래프 박스 플랫 이걸 가볼까. 이번에는 GG 플랫으로 가서 박스 플랫 한 다음에 STT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룹은 이게 아니라 밑에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row 이렇게 열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밑에 거는 이제 모양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아무거나 선택해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별로 이렇게 선택할 게 없습니다. 그냥 OK 누르면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뭔가 좀 에러가 난 것 같아요. 네, 에러가 나가지고 다시 실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RStudi오를 돌리다 보면은 가끔 에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데이터에 다시 R 커맨드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다음에 ggplot2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액티브 데이터에서 우리 나눈 게 그대로 살아있는지 보겠습니다. 없나요?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죠. 상관이 없죠. 네, 다시 불러와야 되겠네요. 이런 것도 다 학습의 일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어느 거였죠? 이거였죠? comparison OK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OK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R 커맨드로 가서 자, 그 데이터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EK 이거죠? 활성화 시킨 다음에 박스 플러스 그래다가 문제가 됐는데 그래프 박스 플롯 그 다음에 str 플롯 바이 그룹별로 여기 그룹별로 나누는 거죠. 그룹별로 나누라 오케이 해가지고선 나누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KTR과 이 다음에 한국어 번역 문간의 차이가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이 가운데 있는 평균선이 차이인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이와 같은 데이터를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요. 데이터의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카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를 갖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제 데이터 이제 검증은 t-테스트로 가서 t-테스트로 가서 자, 우선 t-테스트를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미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했으니까 그 나머지 서브셋 그 한국어 비교 코퍼스도 노멀리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 먼저 이퀄 베리언스인가 아닌가를 갖다 레빈스 테스트를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p 값이 0.05보다 작게 되면은 베리언스가 이퀄하다는 그와 같은 것이 리젝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퀄하지 않은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를 봐야 되는데, 자, 이것은 R 커맨드에 가서요. R 커맨드에 가가지고 이 그래프는 꺼야지만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통계, 그 다음에 variance, 그리고 레빈스 테스트라는 거로 가가지고 그룹별로 나누고요. 그
그 다음에 STTR을 그룹별로 나눠서 두 개 간의 베리언스가 이퀄한지를 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여기 러빈스 테스트가 나왔죠. P 값이 0.05보다 크죠. 그래서 그 결과는 두 개의 그룹 간의 베리언스가 호모지니어스,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이퀄하다라는 것과 연과설이 유지가 되면서 그 이퀄 베리언스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T 테스트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알커맨드로 가가지고 스태티스틱스 평균, 그 다음에 여기 인디펜던트 샘플 T 테스트로 가가지고 그룹과 그 다음에 그룹 두 개의 그룹 간의 STTR을 비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옵션의 경우는 별로 체크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이퀄 베리언스를 어셈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퀄 베리언스를 확인했기 때문에 yes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테스트에서 이퀄 베리언스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올 경우에는 no를 선택해야 되고 이 부분을 조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넘어가지고 OK를 누르면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부터 T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이게 명령문이니까 이런 명령문을 잘 보세요. 다시 말하면 알컨맨드에서 우리가 지금 메뉴를 눌렀지만은 그것이 이런 명령문을 실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손으로 이 컨솔에다 쳐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아래 그 신텍스, 아래에서 이렇게 신텍스를 짜는 규칙을 조금씩 눈에 익혀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STTR을 두 개의 그룹 간의 평균으로 비교했을 때 그 P 값이 0.14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치 아니죠. 알파 값이 0.05니까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두 개의 그룹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겠죠. 연과설이 차이가 없다니까 차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T 값은 이 통계값이고요. 통계값이 클수록 이제 이 P 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과 이 통계값을 가지고 P 값을 계산하는데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그룹에서 -1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T 번역이 10개고 그 다음에 비번역 한국어 소설이 15개거든요. 그래서 10개에서 -1 하면 9개, 그 다음에 15개에서 -1 하면 14개,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것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 23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두 개 간의 그룹의 평균차를 보면은 여기 나왔죠. 번역의 평균은 73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설의 경우는 76이거든요. 이 차이가 한 3 정도 벌어지는데 이것이 이 95% confidence interval이라는 것은 100번 이거 같은 똑같은 이제 샘플을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만약에 100번을 우리가 실험한다 그러면은 각각 샘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평균치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차이가 적게 날 때는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경우는 이것이 이거보다 작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t 값도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7까지 벌어질 수 있고 그렇죠? 적게는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말하면 이게 더 벌어진다는 얘기, 이게 더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더 작아지고 또는 플러스로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쪽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평균치가 어느 한쪽이 큰 것이 유지가 되어야만이 통계값이 신뢰할 수 있는데 어떤 샘플에서는 거꾸로 이 값의 가격이 뒤집어져 가지고 EKT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P값이 이렇게 적게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5 confidence interval도 굉장히 중요한 통계 요소로 보기 때문에 통계를 한 다음에 그 결과치를 보고할 때는 이 P값 그 다음에 가로치고 이 T값과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confidence 95% confidence interval은 이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보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independent sample t-test를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아까 그 normal t-test를 했을 때 parametric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정규값이 아닐 경우는 정규값이 아닐 경우는 non-parametric 테스트를 하는데 이럴 경우는 이제 맨휘트니 U 테스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여기 가가지고 스태티스틱에서 non-parametric으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 여기 to sample with constant test 있죠? 요거로 가가지고 그룹한 다음에 STTR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는 똑같이 이렇게 읽어내면 되고요. 다만 이제 노멀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선택을 위에 거냐 밑에 거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t-테스트 그 인디펜던트한 그룹 간의 t-테스트를 우리가 봤고요. 다음에는 같은 서브젝트에 대해서 두 번 실험을 한 그 같은 결과에 대한 평균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차이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12.2 Paired Samples t-test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paired라는 것은 하나의 동일 집단에 대해서 동일 그 케이스 또는 그 피시험자에 대해서 두 번 시험을 친다든지 해가지고 그 두 번의 시험이라든지 또는 실험의 결과 수치의 평균 시간의 차이를 우리가 검증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많이 쓰이는 것은 보통 이제 같은 그 집단에 대해서 어떤 테스트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는 그런 식의 상황에서 주로 쓰인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null hypothesis는 이 두 번의 시험 또는 실험의 평균 시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될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것인데 우선 그 experiment CSV라는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experiment CSE experiment CSV를 불러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헤딩이 있으니까 yes를 쳐주고요. 그 다음에 experiment로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는 그 피실험자의 그 서브젝트가 쭉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성, 그 다음에 이쪽에는 컨트롤 그룹과 그 다음에 실험 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1학기 성적, 2학기 성적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게 되겠습니다. 약간 이 컨트롤 그룹과 그 다음에 엑스페리먼트 그룹 간의 그룹 간의 세메스터 각각의 세메스터에 있어서의 그 평균 성적의 평균의 차이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만은 동시에 각 그룹에서 세메스터 1과 세메스터 2 그 시험의 성적의 평균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실험 집단과 피실험 집단으로 나눠 가지고 그 두 개의 집단 간의 이 세메스터 1이나 세메스터 2에 있어서 시험 점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 걸 알아보는 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Independent Samples t-test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Pair t-test로요. 그 하나의 동일 집단 내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 시험을 보거나 무슨 어떤
어떤 실험을 했을 때 결과치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없고 이 데이터를 여기서 반으로 잘라야 됩니다.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 컨트롤 그룹 데이터와 그 다음에 엑스페리멘트 그룹 데이터를 나눠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서블렛 한다고 그러는데요. 서브셋이죠. 서블렛은 아니고요. 서브셋. 네. 데이터를 서브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이것은 이제 뭐 학생 104명에 대해서 그 특정한 훈련 방식을 적용한 실험 그룹과 피통제 그룹을 나눈 다음에 각 그룹의 학생들의 학기 초와 그 다음에 학기 말 성적을 산출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성별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학기 초와 학기 말 사이에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는가는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 그룹별로 학기 초와 학기 말 성적 간에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은 페어티 테스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를 하려면은 데이터를 컨트롤이나 엑스페리먼트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서브셋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브셋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P테스트를 할 텐데요. 우선 서브셋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컨트롤 그룹부터 하도록 하죠. 그래서 서브셋을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우선 이 데이터를 활성화해야 되겠죠. 엑스페리멘트라는 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데이터 액티브 셋 그 다음에 서브셋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보겠습니다만은 어떤 변수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그룹 변수죠. 그룹을 두 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룹에서 equal 표시 그 다음에 글자 변수 내에 어떤 카테고리 이름을 넣을 때는 항상 이렇게 쌍따옴표를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빼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새로 서브셋한 데이터는 그냥 컨트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K 하면은 이 데이터가 생겨났고, 여기에서 컨트롤 데이터 그 그룹만 뽑아내서 이런 식의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컨트롤 그룹의 세메스터 1 또는 세메스터 2 다시 말하면 학기 초와 학기 말의 성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크립트로 들어가가지고 먼저 우리가 박스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다시 말하면 그 세메스터 1과 세메스터 2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데이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이 알컨맨더로 하면은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른 데이터는 컨트롤이죠. 갖다 쳐보겠습니다. 컨트롤은 앞에 6개만 보도록 하죠. 컨트롤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박스 그래프를 그리려는데, 이렇게 된 데이터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처럼 컨트롤과 엑스페리먼트가 동시에 이렇게 쭉 하나의 컬럼을 있는 경우는 우리가 나눠서 그룹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서 보면은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그룹만 빼낸 거기 때문에 그래프로 가서 그려보면은 박스 플러스로 가면은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냐 둘이냐, 그래서 하나만 선택해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개를 쌍쌍이 비교를 해봐야지 두 개 간의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것은 현재 여기 그래프상에서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 코드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이대로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박스 플랫인데 엑스페리멘트 중에서 세메스터 1을
그 다음에 experiment 중에서 semester 2를 여기다가 두 개 동시에 그리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하나는 semester 1, semester 2로 하라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렇게 짜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명령어를 돌리면 이렇게 동시에 두 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죠. semester 1과 semester 2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더 그냥 보기 좋은 그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한 겁니다. 똑같은 건데 약간 좀 보기에 좋게끔 한 거니까 그냥 여기 앞에 데이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데이터 가져간다면 여러분들 데이터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비교하고자 하는 숫자 변수 하나, 둘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쭉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다. 이 yLab은 이제 요거는 바꿔야 되겠죠. yLab이라는 것은 이제 y축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테스트 되겠고요. 네, 그 외에는 바꿀 게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걸 돌려보면은 다시 이제 그래프가 뜨는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조금 더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오죠. 테스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emester 1, semester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름 semester 1, semester 2 요거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 이름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거는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거를 그냥 설명을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 어태치라는 기능인데요. experiment한 데이터를 메모리 공간에 이 아래 메모리 공간에 띄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experiment 데이터가 뒤에 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앞에다가 매번 experiment라는 그 데이터 이름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semester 1만 여기다 쓰면 되고 semester 2만 쓰면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 이거를 먼저 해야 되고요. 먼저 메모리 띄우고 그 다음에 하면 이렇게 이제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detach를 누르면 그 해당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다시 빠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ttach, detach 매번 데이터 이름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참고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죠. 평균점인데 평균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semester 2가 조금 평균이 높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 폭도 좀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 폭이 조금 더 중간 이 박스 중간은 50%라고 했죠. 위에 25%, 밑에 25%에서 50% 데이터 내에서는 이 박스가 커지면서 조금 더 분산이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 데이터에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퍼지면서 동시에 평균값이 조금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알커맨더에서는요 means 한 다음에 parity 테스트를 가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그 다음에 알커맨더에서 통계 mean 그 다음에 parity 테스트 가지고 두 개를 골라야 되겠죠. semester 1과 semester 2 그 다음에 옵션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OK 하면은 여기 나왔죠. 보면은 여기 P값이 나왔습니다. P값이 0.05보다 한참 작죠. 예,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요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소수점을 앞으로 5개 옮기라.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옮겨버리면 0.00016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00000 이렇게 나가는 숫자를 갖다가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소수점 앞에 있는 거를 여기다 몇 개냐 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디그리 프리덤이 48이고요. 그 다음에 이 t 테스트 값이 되겠습니다. t 테스트 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세메스터 1과 세메스터 2를 비교해서 세메스터 1이 더 작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고 이와 같은 통계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mean difference는 실제 그 평균치의 difference는 0.8 정도가 되겠네요.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 컨의 그 전체 구성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보려면 st라는 명령을 치는데 여기다가 컨트롤 데이터니까 이렇게 치면은 이게 어떤 데이터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자,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것은 48이라는 거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컨트롤에 들어가 있는 피시험자 또는 케이스의 숫자가 49개거든요. 그래서 49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한다면은 49개의 어떤 뭐를 선택한다면 점수를 선택한다면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있는데 마지막 사람만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degrees of freedom 자유도는 마이너스 1을 합니다. 그래서 49 마이너스 1은 4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 값과 이 df 이 db freedom 값을 가지고 p value를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ubject 그다음에 우리가 한 것은 semester죠. 네, semester 1, semester 2 이렇게 숫자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알커맨더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명령문에다 직접 여기다가 그 해당 통계를 실행하는 그 코드를 쳐놓는다면은 이런 식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test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이라는 데이터에서 semester 1, 컨트롤 2에서 semester 2, 그 다음에 이런 two-sided 테스트라는 거고요. 이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confidence level은 95%다. 그 다음에 페어 테스트다. 페어 테스트 true해서 페어 테스트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알파맨더에서 우리가 이렇게 메뉴를 눌러가지고 실행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페어티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그 엑스페리먼트 그룹도 서브셋을 만들어가지고 페어티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 컨트롤 그룹이 이 정상적인 분포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보면은 끄고요. 해보면은 statistics 그 다음에 summary 그 다음에 Shapiro Wilks test of normality 해가지고 semester 1과 semester 2 각각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semester 1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 분포와 내 데이터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연가설이 유지되면서 정상적인 데이터 분포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나온다면은 나의 데이터가 노멀하지 않다라고 나온다면은 그때는 이 t-테스트를 하면 안 되고 이것은 parametric 테스트 모수 통계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non-parametric 테스트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normal distribution을 그 가정하지 않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비모수 통계로 가는데 여기 parity 테스트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평행을 이루는 그 같은 이 비모수 쪽의 통계는 우리가 이거 윌캅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마찬가지로 그 두 개의 동일 집단에 대한 두 번 실험에 대해서 t-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번역 쪽에서 보면은 이 두 개의 TT 간에 어떤 수치가 있다면 두 개의 TT 간의 그 차이, 편견의 차이를 우리가 구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두 개의 테스트, 만약에 동일 ST에 대해서 동일 ST에 대해서 두 개의 TT가 존재한다면 T와 TT2 그러면은 그 평균 문장 길이를 우리가 비교한다면은 평균 문장 길이가 그냥 하나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7.8 저기 8점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가지고 t-테스트 할 수 없죠. 숫자 하나만 나오면 이건 이제 평균치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몇 개의 그 케이스 또는 이제 그 샘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TT나 TT1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3,000단어라든지 5,000단어 단위로 잘라가지고 이걸 만약에 5,000단어를 한다면 5,000단어, 5,000단어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각각의 그 5,000단어 그룹 내에서 이 평균 문장 길이를 구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뭐 7.2, 뭐 7.3, 8.1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 각각의 어떤 그 피실험자, 사람으로 치면 피실험자에 대한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동일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라면 우리가 페어티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TT라는 그 성격이 번역이라는 것이요. 이게 두 개가 완전히 인디펜던트 된 건 아니죠. 다시 말해 독립적인 건 아니고 TT1과 TT2는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이렇게 릴레이트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디펜던트를 할 수 없고 이것은 마치 하나의 페어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일 ST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내가 만약에 T-테스트 하겠다 그러면은 인디펜던트 T-테스트를 하면 안 되고 이 경우는 paired T-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paired T-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해봤습니다만은 그 완전히 다른 텍스트군 예를 들어서 번역군과 그 다음에 비번역 텍스트 이렇게 텍스트가 있으면 그것의 평균 문장 길이 숫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룹 간의 평균 문장 길이 평균의 차이를 우리가 검증하려면 이때는 이제 인디펜던트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그룹이 완전 다른 별개의 사람들로 별개의 그 샘플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TT 두 개를 만약 이렇게 우리가 문장 길이라든지 구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각각의 그 TT1, TT2에 대해서 이제 노멀티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것이 노멀하지 않다고 나오면은 이제 non-parametric 테스트로 가가지고 여기서 윌커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것이 우리 데이터가 노멀하지 않다고 가정을 하고 한다면 통계 그 다음에 여기 non-parametric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만 paired로 가가지고 하나씩 골라서 그냥 테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P값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노멀하다고 했을 때보다는 조금 커지지만은 1과 6의 차이죠.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역시 P-밸류는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두 개의 집단 간에는 두 개의 집단이 아니라 두 번의 시험 점수 간에는 차이가 있다. 평균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원샘플 T-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어떤 그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학 성적 엔트 exam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그 시험 성적을 봐가지고 이게 무슨 표준 테스트라고 한다면 여러 번 시험 성적을 봐서 이미 어떤 시험 성적이 전에 나와 있는 어떤 그 평균치가 있을 겁니다. 이게 128이라든지 있을 거죠. 그러면 이번에 시험을 본 점수의 평균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는 기준 평균치와 이번 데이터의 평균치 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원 샘플 테스트라고 하고 이 기준이 되는 평균치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 샘플 테스트고요.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 엔트런스 exam에서 평균을 갖다가 전년도 입학 성적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것이 142.5였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통계 평균 1표본 통계 그 다음에 이거를 엔트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데이터를 엔트 규정으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통계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싱글 샘플 t 테스트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알려져 있는 MU가 이제 그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MU가 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놈이 142라는 142.5라는 평균치를 했다가 142.5 이렇게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모은 데이터 스코어라는 거와 비교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누르면은 여기서 원샘플 t 테스트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 값은 3, 그 다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 56, 그리고 p 값은 0. 이렇게 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샘플의 경우 샘플의 평균은 157이에요. 157. 그래서 전에 것보다 140 몇이었죠? 그것보다 142 이거보다는 높다는 게 되겠죠. 높다. 높은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원샘플 t 테스트라고 하고요. 네, t 테스트의 마지막으로 이펙트 사이즈에서 알아보는데 t 테스트 이펙트 사이즈라는 것은 테스트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p 밸류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면은 이펙트 사이즈를 구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코헨스 D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룹의 평균치와 다른 그룹의 평균치의 차이를 그 첫 번째 그룹 두 개의 그룹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더해서 나눈 값으로 다시 나누는 거, 이것이 이제 코헨스 D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손으로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온라인에 가면은 그런 것을 계산해 주는 그런 페이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보면은 그 다음과 같은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했던 그 parity 테스트를 보면은 여기서 dependent t 테스트거든요. parity 테스트는 dependent t 테스트인데 이 경우에 우리가 effect size coins d를 구하려면은 이와 같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dependent라는 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student t value는 여기 나왔죠. 그래서 3.7965 카피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n 사이즈, 이것은 이제 피실험자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degree of freedom을 보면 57이니까 degree of freedom은 n-1이니까 실제 케이스 숫자는 57이 되겠죠. 또는 이거를 뭐 컨트롤 그룹이었으니까 이 exam, entrance exam이었으니까 entrance exam 원샘플 t 테스트죠.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이 앞에서 했던 페어 샘플 t 테스트로 가면 위에 있죠.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페어 t 테스트 하는 거 이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t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degree of freedom인데 n-1 하면 49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집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 데이터의 그 안에 있는 구조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스트럭처럴 명령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9의 observation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나오니까 이 숫자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49고 그 다음에 student t-test 값은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카피해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R을 넣으라는데 이것은 R은 이제 그 correlation 값이죠. 상관계수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테스트 세메스터 1과 세메스터 2의 수치 간의 그 correlation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거를 아까 나눴던 거 이걸 가면은 스타티스틱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서머리로 가가지고 그 correlation 값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correlation 테스트. 이거 혹시 그 통계 마지막 날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은 이 correlation을 이렇게 구한다는 거, 두 개의 correlation에 대해서는 summary, 그 다음에 correlation 테스트 가가지고 두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Pearson correlation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 이제 값이 뜨는데 Pearson correlation 값은 되죠? 그러면은 코릴레이션 값이 여기 있죠? 888. 네. 이거는 이제 t-테스트 한 거 우리가 한 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88이니까 0. 그대로 그냥 코릴레이션 값을 다시 말하면 88% 정도가 이렇게 점으로 일치한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엔터 치면은 디펙트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0.32 32% 정도의 그 데이터 차이를 선명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이 가장 큰 거니까 32면은 한 중간 정도의 디펙트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펜던트, 인디펜던트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디펜던트인 경우는, 인디펜던트인 경우는 앞에서 했던 인디펜던트 t-테스트인 경우는 스튜던트 t-테스트 구하고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그룹에 숫자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필요가 없게 되죠. 여기 보면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t-테스트에 대한 이 내용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했던 내용들은 또 뒤에 나오는 그 아노바 테스트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t-테스트 전체를 갖다가 쭉 혼자 이 스크립트 보면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